건강은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오래오래 TV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처럼 뭐든지 오래오래 꾸준히 잘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네. 이런 순간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그냥 먹던 것만 먹고 편한 것만 먹어요. 사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씹기 편한 것, 익숙한 맛, 부드러운 음식. 문제는 이렇게 편한 것만 계속 찾다 보면 영양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몇 년, 10년이 지나면 그 결과가 피부, 근육, 뼈, 혈관,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몸 구석구석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속도로 늙어갈 것인가, 이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분명히 우리 손에 달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생활 습관과 영양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같아서 관리를 해준 사람과 그냥 흘려보낸 사람의 차이가 5년, 10년 지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 피부는 크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에서 손으로 살짝 잡아보시면 살이 잡히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제일 바깥이 표피, 그 안쪽이 진피, 그리고 그 아래에 피하지방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층이 모두 나이를 먹으면서 동시에 변합니다. 처음에는 피하지방이 줄어들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10대, 20대 초반 얼굴을 떠올려 보면 팔자주름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부분까지 피하지방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대 후반, 3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이 지방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 자리가 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팔자주름이 점점 깊어지고 눈밑도 꺼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피곤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 단계는 진피의 변화입니다. 진피의 주인공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피부를 살짝 잡아당겨보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 하고 버티죠. 이 버티는 힘이 콜라겐이고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원래 자리로 탱하고 돌아오는 탄력이 엘라스틴입니다. 젊을 때는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잡았던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고 피부가 천천히 돌아오거나 아예 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게 곧 탄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표피 쪽에서는 자외선과 건조함이 꾸준히 피부를 괴롭힙니다. 오래 햇볕에 노출된 부위에는 검버섯, 잡티, 붉은 기운이 더 쉽게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방, 콜라겐, 엘라스틴, 표피, 혈관까지 복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노화라고 부르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걸 되돌릴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늦출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멈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식사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료는 결국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은 고기, 생선, 두부, 달걀, 콩류 같은 단백질을 먹으면 그걸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갰다가 다시 피부와 근육, 뼈, 장기, 머리카락을 만드는 재료로 조립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콜라겐도 엘라스틴도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음식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가 예전 같지 않고 씹는 힘도 줄고
소화도 더디게 느껴지니까 결국 식탁에서 고기나 생선을 슬슬 줄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몸은 단백질이 부족한데 배만 부른 식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먹기 귀찮은 것, 씹기 힘든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합니다. 고기를 통째로 씹기 힘드시다면 잘게 다져서 동그랑땡처럼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부드럽게, 생선도 살만 발라서 조리해 드시고 두부와 계란, 콩 요리도 적극적으로 식탁에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백질만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상추나 깻잎에 싸서 드시잖아요. 사실 이게 단순히 맛 때문에 생긴 문화가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조합입니다. 고기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공급받고 채소에서 비타민 C와 각종 무기질, 특히 구리, 철분 같은 미량 원소를 함께 받아야 우리 몸이 그 단백질들을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재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만 잔뜩 먹는 것보다 고기 채소를 같이 먹는 전통적인 쌈 문화가 피부와 몸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색깔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 잎채소, 주황, 노란색의 채소, 보라색, 흰색까지 식탁 위에 여러 색이 골고루 올라오도록 신경 써보세요. 누군가는 하루에 채소 몇 그램, 과일 얼마라고 숫자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쉬운 기준은 내 접시의 색깔이 얼마나 다양한가입니다. 씹기가 힘들다면, 요리하기 귀찮다면 그냥 깨끗이 씻어서 갈아서 한 컵 마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맛이 약간 애매하고 색깔이 예쁘지 않을 수 있지만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면 피부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식단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야채를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야채가 생각보다 꽤 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김치, 장아찌, 된장에 찍어 먹는 쌈, 채소 자체는 참 좋은데 간이 세면 혈관과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된장이나 양념을 쓰실 때는 조금 더 싱겁게 혹은 시판 된장을 물이나 잘게 간 메주, 삶은 채소 등으로 섞어 염도를 낮춰서 사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야채는 많이, 간은 조금 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혈관과 피부 모두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피부 겉 관리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과 보습입니다. 비싼 화장품, 복잡한 단계보다 이 두 가지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외선은 표피와 진피를 동시에 공격합니다. 오래 노출되면 기미와 잡티, 검버섯이 올라오고 진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서서히 손상시켜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는 계절과 날씨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가볍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가 근처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채광이 좋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실내라 해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보습입니다. 세수나 샤워를 하면 가장 바깥 각질층이 한 겹 벗겨지고 피부의 기름막이 함께 씻겨나갑니다. 그 상태로 방치하면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미세주름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씻고 난 뒤에는 얼굴과 몸에 보습제를 한 번씩 발라주는 습관, 이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몇 년, 10년이 지나면 피부 상태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술이나 수술에 무조건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러, 보톡스, 레이저, 리프팅 모두 장단점과 부작용이 있고 욕심을 많이 부릴수록 자연스러움은 줄어듭니다. 오래오래 TV에서 추천드리는 생각은
내 나이보다 조금 덜 지쳐 보이면 성공. 이 정도만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부작용 위험도 줄고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잠과 생활 리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기둥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잘 자는 것, 그리고 제때 잘 먹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건강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요즘 올빼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TV,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다가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면 피부뿐 아니라 심장, 위장, 뼈, 면역, 정신 건강까지 모든 시스템이 서서히 지쳐갑니다. 연구들을 보면 아침에 일찍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에 비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위장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우울감 등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는 빛과 함께 일어나는 생활을 목표로 해보세요. 매일 똑같이 하기는 어렵더라도 꾸준히 비슷한 시간대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사도 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밤늦게 야식, 라면, 간식을 먹게 되고 아침에는 배가 불러서 밥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은 대충 때우게 되죠. 무엇을 먹을까?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언제 먹는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는가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 10시 이후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적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꼭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재미는 있지만 건강을 갉아먹는 시간들 말입니다. 재미있는 인생, 다이나믹한 인생도 좋지만 그 대가로 내 건강을 얼마나 내놓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피부 노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한 것만 먹고 편한 대로만 살기 시작하면 몸은 점점 약해지고 얼굴은 빠르게 늙어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조금 귀찮은 것, 조금 힘든 것을 일부러 챙겨 먹고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고 얼굴과 피부를 한 번 더 챙겨주면 그 작은 차이가 5년, 10년 뒤에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조금 더, 채소와 과일을 색깔별로 조금 더,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더, 잠자리에 조금 더 일찍 들어가는 것.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TV는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오래 사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돕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건강한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